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기압을 한번 볼 거예요. 기압. 자, 우리가 이제 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갖고 있는 기체의 압력을,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압은 공기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국 공기 양에 따른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하고, 자, 그럼 기압은 고기압이랑 저기압 두 가지가 있겠지. 중기압이라는 건 없지. 그래서 높은 기압이냐, 낮은 기압이냐, 기압이 높으냐, 기압이 낮으냐.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고기압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건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 중요해. 자, 어떤 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기압의 단위가 헥토파스칼이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자,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1000보다 크면 고기압이고 1000보다 작으면 저기압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얘기니까 주변보다 뭐의 양이 많다? 공기의 양이 많다. 그럼 고기압의 풍향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고기압의 날씨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슨 기류가 만들어지냐면, 하강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고기압 중심에서는 무슨 기류가 나타나? 하강 기류가 나타나. 이렇게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하강 기류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대기 대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서는 지면 냉각에 의해서 차가워진 공기가 밀도가 커져서 지면 냉각에 의해서 차가워진 공기가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고기압에서는 무조건 무슨 기류가 나타난다?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잘 보세요. 일단 공기가 하강했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주변의 압력이 커지거든. 그래서 주변 압력이 증가해. 이 공기에게 작용하는 주변 압력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주변 압력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강하는 공기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감소하는 걸, 우리는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데, 지구과학 자체에서 단열 압축이란 용어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부피가 감소하면 단열 압축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되면, 공기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어떻게 된다? 온도가 상승을 한다. 그럼 만약에 이 하강하는 공기 속에 물방울들이 섞여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런데 그 물방울들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방울들이 뭐로 증발해? 그렇지, 수증기로 증발해버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방울이 뭐로? 수증기로 증발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구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물방울들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렸으니까 뭐가 소멸해버려. 그렇죠. 구름이 소멸합니다. 구름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무슨 날씨? 네,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고기압이 형성됐고, 이 고기압의 중심을 우리가 기호로 H라고 하며, 요 고기압 중심의 기압이 주변 기압보다 항상 가장 높은 기압을 나타내게 돼 있어. 고기압, 저기압 찾는 방법은 중심 기압이 주변 기압보다 가장 높은 지점이 고기압의 중심이 되며, 고기압 중심에서는 반드시 무슨 기류가 나타난다? 하강 기류가 나타나며, 구름이 소멸하기 때문에 무슨 날씨?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공기 양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불어 나가야 돼. 바람이 불어 나간다. 그럼 바람이 불어 나갈 때, 이게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서 불어 나가서 휘어져 나가는 방향이 달라. 휘어지는 이유는 전향력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외워봅시다. 일반적으로 북반구랑 남반구의 풍향은 무조건 반대로 나타나는데, 북반구는 고기압 중심에서 무슨 방향으로 불어나가냐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자, 선생님 그림 그려드릴 거야. 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그럼 남반구는 선생님, 남반구는 불어 들어갑니까? 아니야. 무조건 고기압은 북반구든 남반구든 무조건 고기압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야 되는데 요것만 달라져. 그래서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자, 남반구는 자, 무슨 방향으로 불어 나가냐면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고기압 정리, 하강기류. 자, 구름 소멸, 맑은 날씨. 자,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며, 자, H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주변보다 기압이 가장 높은 지점이 고기압 중심이 된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뭐 크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기압을 봅시다. 자, 고기압이 자,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아서 자, 기압이 높은 곳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기압은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적어. 자, 공기의 양이 적다. 그러니까 기압이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낮은 곳을 우리는 저기압이라고 하고, 자, 왜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나 오늘 기분 더러워. 기분이 저기압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지. 그러면 저기압은 날씨가 안 좋은 거야. 나 오늘 저기압이야. 기분 안 좋아? 저기압이면 날씨가 안 좋구나? 그럼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가야지. 왜?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의 살을 먹잖아. 그럼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을 땐 고기를 처묵처묵하러 갑니다. 자, 그럼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자, 저기압 중심에서 무슨 기류가 나타나냐면 자, 상승 기류가 나타나. 고기압은 하강 기류였고 저기압은 상승 기류니까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고기압,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저기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상승 기류가 나타났네. 자, 보통 이 상승 기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자, 이건 뒤에 가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할 거고요. 자, 상승 기류는 보통 지면 가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 아까 하강 기류는 지면 냉각에 의했었지? 그러면 상승 기류는 지면 가열에 의해서 뜨거워진 공기가 밀도가 작아져서 일단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을 했어. 상승 기류가 나타났어.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 기압이 어떻게 돼? 기압이 감소해. 자, 주변 기압이 감소하니까 상승하는 공기를 누르고 있는 힘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상승하는 공기가 점점 부피가 어떻게 돼? 팽창해서 올라가겠지. 자, 이걸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 그래서 부피가 팽창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데, 자, 이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팽창? 단열 팽창. 근데 아까 얘기했지? 단열 팽창 자체를 물어보진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보통 일반적으로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나중에 이제 빅뱅 우주론 배울 때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공기도 부피가 스스로 압력 변화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면 팽창이 일어나면서 자, 뭐가 감소한다? 온도가 내려간다. 자,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 자, 상승하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들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뭘로 변해? 물방울로 변해. 자, 무슨 점에 도달하냐면 자, 보통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그 공기의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고 자, 이 물방울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자,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보통 저기압 중심의 상승기류 주변에서는 자,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앞으로 상승기류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구름이 생성되는구나 라는 걸 꼭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름이 생성이 되면 자, 비가 오는 강수 현상이 나타나거나 당연히 무슨 날씨가 나타난다? 흐린 날씨가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자, 저기압 중심, 나 오늘 저기압이야, 기분 더러워. 자, 날씨가 안 좋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강수 현상이 항상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저기압은 어쨌든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니까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라고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북반구와 남반구의 바람의 방향은 반대. 그럼 아까 고기압에서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갔지. 그러면
북반구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가 되는 거고, 남반구도 불어는 들어가는데 방향이 반대가 돼서 무슨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러면 자, 저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방향을 찾으시면 여기가 북반구의 지역인지 남반구의 지역인지도 여러분들 쉽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불어는 들어가지만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 남반구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아, 그러면 있잖아. 바람은 결과적으로 바람은 자, 공기의 이동을 나타내며 항상 고기압에서 어디서? 고기압에서 어디로? 저기압인 지역으로 불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고기압과 저기압의 무슨 차가 클수록? 기압 차가 클수록 자, 공기의 양적 차이가 커지는 거니까 자, 바람의 세기가 세구나. 근데 우리 바람의 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풍속이라고 하니까 기압차가 큰 지역은 모두 강하겠구나. 풍속도 강하겠구나. 그래서 기압차가 클수록 풍속이 자, 강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압과 고기압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고기압, 저기압에서 구름에 대한 부분을 자, 일기도에 표시할 때 또는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상 요소들에 대한 관측 자료들을 얻는데 자, 여기 이제 위성, 기상위성이라고 하는 위성이 자, 사진을 찍어서 자, 우리한테 전송을 해줘요. 그래서 기상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가시광선 영상으로 찍은 게 있고 적외선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 자, 가시광선 영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알고 있지? 자, 적외선 영상은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자, 위성은 할 수 있지. 자, 적외선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이 가시광선 영상으로 찍은 것과 적외선 영상으로 찍은 게 자료가 조금 달라. 자, 그럼 가시광선 영상은 자, 인공위성에서 자, 지표를 향해서 가시광선 영상을 보냈을 때 이 구름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걸 찍기 때문에 자, 가시광선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구름의 두께가 만약에 두껍다 또는 구름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자, 상대적으로 밝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어차피 시험 문제 풀 때는 색깔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밝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자, 희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자, 더 희게 보인다는 얘기는 사진 영상에서 더 희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름이 두껍고 자, 뭐가 많다. 구름량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면 구름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 강수가 나타날 수 있고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은 대부분 기압이 낮은 자, 뭐다? 저기압 지역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하나 더. 근데 이 적외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낮에는 볼 수 있지만 밤에는 가시광선 빛이 없어. 그러니까 야간에는 관측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이 가시광선 영상은 주로 낮에만 볼 수 있고요. 자, 야간에는 관측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적외선 영상은 구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적외선 같은 경우 자, 희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또는 희게 보인다 라는 얘기는 자, 구름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요. 따라서 어떤 적외선 영상을 찍었을 때 자, 어떤 특정 부분이 흰색 부분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거기에 구름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름의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고 자, 구름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것처럼 자,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구름은 자, 높은 곳에 위치한 구름은 구름의 온도 자체가 낮아. 그러면 적외선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구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때는 자, 희게 보이는 부분은 구름의 온도가 낮으니까 그 지역은 고도가 높은 구름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희게 나타나는 지역은 구름이 있을 때 구름의 고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자, 구름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바로 적외선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희게 보일수록 구름의 온도가 낮고 자, 구름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구름에 만들어져 있는 구름의 고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자,
적외선 영상에서 희게 보인다는 얘기는 뭐가 낮아서? 온도가 낮아서 자, 구름에서 방출되는 자, 이거 중요해. 구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세기가 자, 어떻다? 약하기 때문에 자,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자, 그리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기 때문에 자, 24시간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밤에는 가시광선 영상은 관측할 수 없고 적외선 영상만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시고요. 구름의 두께와 구름 양을 나타낼 땐 가시광선 영상을, 자, 구름의 온도를 측정해서 구름의 높이를 측정할 때는 적외선 영상을 이용한다. 그리고 낮에만 볼 수 있고 이건 낮과 밤 모두 볼 수 있구나. 자, 빛이 없는 자,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의 일기도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일기도를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자, 지금 L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저기압일 거고 H라고 써 있는 부분은 고기압일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자, 저기압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겠죠. 아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저기압이네?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 자, 북반구 기준이니까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그림으로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등압선이라는 거 하나 이해해 봅시다. 등압선. 자, 등압선. 자, 등, 같다, 압력이 같은 선. 아, 그래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등압선이라고 하고, 자, 등압선은 자, 끊어지게 그리면 안 돼.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으로 그려줍니다. 매끄러운 곡선으로 그려주면 자, 서로 등압선끼리 겹치거나 교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등압선은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줍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일기압, 참고적으로 일기압은 대기압 1기압은 평균이지 1013 헥토파스칼 정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거보다 크다고 고기압이고 이거보다 작다고 저기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 그건 주변의 상대적 기압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가 1020 헥토파스칼, 여기는 1024, 여기는 1028,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4헥토파스칼 간격이니까 1032가 될 거고, 자, 등압선 안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고? 고기압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저기압 봐봐. 자, 여기가 1016, 1012, 1008, 1004 뚜루루룩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기압 중심의 안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 기압이 낮아지지. 그러면 등압선에서 자, 기압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면 무조건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저기압이 되는 거고, 자, 기압의 중심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 등압선에 의한 기압이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이 지역은 뭐가 되는 거다? 고기압이 되는 거다. 그럼 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여기보다, 즉 얘보다는 기압이 어떻게 돼? 낮고, 봐.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압이 점점 어떻게 되니? 줄어들지.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저기압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셨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풍속을 결정할 때는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두 지점의 기압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등압선의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같은 두 지역 사이에 등압선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등압선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두 지점의 기압차가 크다는 얘기니까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또는 조밀할수록 이란 말로 쓰면 되겠는데, 자,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 풍속이 강한 바람, 즉 풍속이 강한 지역이 되겠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지역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하고,
자, 똑같은 저기압이지만 요 지점을 B점이라고 했을 때, 자, A 지점에 비해서 B 지점에 비해서 A 지점의 등압선의 간격이 훨씬 더 조밀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 이때 풍속은 자, 뭐보다? B점보다 A점이 더 강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일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자, 강수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물어보면, 자, 여기는 고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나타날 거고, 상대적으로 요 지역과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 중심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 또는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